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광쌤 이광조입니다. 시험 보기 전에 이 내용만큼은 반드시 공부하고 시험 보자. 물리학원 시험정리 특강입니다. 자, 이제 2학기 중간고사 범위에 해당하는 내용들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이제 전기에 대해서 공부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전기와 자석에 대해서 공부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중3 때부터 공부했던 내용, 그게 그대로 유지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거 다시 한번 잘 정리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파동에 대한 내용들. 사실 중학교 때 배웠던 내용들이 다 줄을 이루고 있어요. 오히려 중학교 때 더 핵심적인 내용들을 먼저 공부를 했기 때문에 사실 이 과학은 중학교 때가 더 어려웠습니다. 여러분들 어떤 인지 수준이나 이런 걸 봤을 때 지금 여러분들이 어떻든 뭐 키나 이런 거 성장하듯이 또 인지 능력도 많이 성장을 했어요. 중학교 때보다. 근데 그때는 어렸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중요한 내용들 다 미리 했기 때문에 그때가 진짜 헬이었죠. 과학은 중학과학의 헬입니다. 자, 그럼 한번 볼게요. 우선은 물질과 전자기장에서 이제 자기장에 대한 개념이 나옵니다. 이 자기장의 개념은 뭐냐면 자석이에요, 자석. 근데 이제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이 자석이라는 것이 힘을 작용하는 거예요. 이제 물리는 힘하고 에너지 이제 다루면 되는 학문이거든요. 근데 이 녀석은 여러분 이게 뭐 철가루 같은 거 붙여봐서 알겠지만 이게 이제 붙어요. 이게 접촉을 해야지만 힘을 작용하는 게 아니고 이 주변 공간, 즉 떨어져 있어도 힘을 작용하기 때문에 얘가 힘을 작용하는 공간을 정해요. 그게 바로 장의 개념이에요. 장. 필즈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자석이 있으면 자석의 힘이 미치는 그 범위 있죠. 범위, 그 공간을 얘기하는 게 이제 자기장에 대한 개념이고요.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가 이제 이게 신기한 거죠. 자석은 자석의 힘을 미친다. 이건 알겠는데 전류가 흐르면 그 전류 주변에 자기장 형성된다. 이 얘기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게 전류가 흐르면 자석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결론부터 얘기할게요. 결론부터. 우리는 시험 정리 특강이니까. 전기를 띤 입자가 있어요. 플러스하고 마이너스 뭐 이런 게 있다고 하면 플러스는 플러스대로 마이너스는 마이너스대로 전기를 띤 입자가 가만히 있죠. 그럼 얘는 주변에 전기를 띠는 전기의 힘이 미치는 공간이 전기장이 형성이 됩니다. 전기를 띈다는 얘기예요. 당연하지. 전기를 띠는 애들이니까. 근데 문제는 얘들이 등속도로 운동을 하기 시작하죠. 그러면 이 전기를 띠는 거 플러스 뭐 자석의 성질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멋있게 자기장이 형성된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전류라는 거는 전기를 띠는 애가 운동을 하죠. 그러면은 전기도 띠지만 자석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자석을 만드는 게 되게 쉬워요. 전기를 띠는 애가 등속도로 운동을 하게 되면 자석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게 핵심이에요. 끝난 겁니다, 사실. 이걸 알아낸 거예요. 왜 그런지는 몰라요. 그거는 그 누구도 모르지만 이게 이렇게 되면 자석이 된다는 거. 전기를 띠는 애가 운동을 하게 되면 자석이 된다는 거. 그걸 알게 된 거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하나만 더 얘기할게요. 등속도 운동이 아니라 가속도 운동을 하죠. 그럼 여기서 빛이 발생합니다. 전자기파가 발생해요. 이게 다 핵심이에요. 아시겠죠? 전기를 뜬 입자가 가만히 있으면 전기만 뛴다. 걔가 일정한 속도로 움직이면 전기를 띠는 거 플러스 자기장도 형성된다. 근데 그 녀석이 만약에 가속을 하게 되면 전자기파가 발생한다. 이게 모든 내용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이 파동 부분에서도 전자기파를 우리가 그래서 다뤄요. 여기 다루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전류 고리에 의한 자기장이라고 되는데, 뭐 고리를 이제 도선이 있을 때 여기에 이제 뭐 마이너스 전자들이라든가 얘네들이 움직일 거 아니에요. 얘들이 움직이게 전류를 흐르게 해주는 얘 자체가 자석이 됐어요. 근데 이 녀석을 이렇게 구부렸어요. 이렇게 고리로 만들면 여기서도 전자들이 이동할 수 있게 전류를 흐르게 해주면 얘도 어떻게 된다? 자석이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이 자석이 되는 이 방향, 세기도 중요하지만 뭐 세기는 너무 쉬워요. 전류가 흐르면 자석이 되면 전류를 세게 흐르면 더 센 자석이 되겠지. 그게 단데 방향은 이게 이제 이게 쉽게 말하면 요 진행 전류의 방향 지금 이게 전자가 이쪽으로 이동한다 그러면 선생님이 이제 전자를 이쪽으로 이동한다고 할게요. 전자가 이쪽으로 이동한다고 하면 이렇게 이게 이제 전류의 방향이 되겠죠. 우리의 전류의 방향은 전자 이동 방향 반대 방향이 약속한 거기 때문에 여기에다 오른손 엄지 방향 꽂은 다음에 돌려주면 이런 방향으로 자기장이 생겨요. 되겠죠? 근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런 상황에서 전자들이 만약에 이런 전자는 파란색으로 전자들이 이쪽으로 이동한다고 하면 전류의 방향은 반대로 되잖아요. 그럼 마찬가지로 오른손 엄지 꽂아주고 하면은 이렇게 돌아가면서 이렇게 나오거든요. 요 구멍에서 나오는 거. 이쪽도 돌아가서 나오고 돌아가서 나오다 하다 보면 얘네들 꽂히는 애들이 다 이제 사방으로 공간을 향해서 퍼지는데 얘네들은 요 화살표들이 요 가운데 모이죠. 그래서 이 원형 도선을 만들면 중심이 강해진다고. 그래서 강한 자석이 된다. 그게 다예요. 되겠죠?
그래서 이 자기장의 중첩이라는 게 바로 이런 겁니다. 얘들이 모이기 때문에 더 강한 자석이 된다. 그 다음에 전류에 의한 자기장의 이용. 전류 흘려주면 자석이 된다. 그럼 대표적으로 전자석 활용하겠죠. 그 다음에 모터. 전기 흘려주면 기본적으로 N극, S극의 자석을 기존의 자석을 놓고 여기다가 이런 코일 같은 걸 놓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전류 흘려주면 흘려줄 때면 얘가 자석이 되죠. 그럼 자석과 자석 사이에 서로 밀고 당기는 힘 때문에 얘가 돌아가게 만들고 전류 딱 차단해주면 더 이상 자석이 아니니까 그냥 그대로 멈추고 그게 답니다.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 자성에 대한 거를 조금 더 깊게 들어가요. 우리 물리학원에서. 그래서 자성은 물질의 자성과 자기화라는 게 뭔지 이걸 이제 좀 살펴볼 거고요. 자성이 그러면 원인은 뭐냐? 원인은 이거예요, 이거. 전류 흐르는 거. 전류 흐르는 게 원인이에요. 이게 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면 막대 자석에서는 어디 전류 흘러요? 이게 전류가 흐르는데 그냥 여기서 미리 얘기할게요. 이것도 결론부터 얘기하면 두 가지가 있는데 원자 자석이 있어요. 원자가 있으면 주변에 전자가 돌고 있죠. 전자가 돌고 있는데 전자가 마이너스 점을 띄잖아요. 걔가 돌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전자의 운동 때문에 자석이 된다. 이거랑 전자 자체가 제자리에서 스핀 운동을 한다는 거. 그 두 가지만 우리가 알아두면 됩니다. 그리고 자성체들, 강자성체, 반자성체, 그 다음에 상자성체에 대한 특징들. 이거는 뭐 암기만 해도 되는 내용이라서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자기 유도해가지고 이제 전류 흘려주면 자석이 됐죠. 이번에는 자석을 갖다가 자기장을 변화시켜주면 반대로 거꾸로 전류를 만들어내는 걸 살펴보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지난번 강의에서 선생님이 대칭성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여러분들 그 PN 접합, 그쵸? P형 반도체와 N형 반도체를 접합시켜서 여러분 LED 만든 거 기억나죠? 전류를 넣어주면 어떻게 됐어요? 이게 순방향 전압 걸리면 얘가 빛이 나와서 여기 이제 LED 전구가 됐지만 거꾸로 요거는 그대로 두고 난 다음에 여기다가 빛을 거꾸로 넣어주게 되면 전류가 흐르는 태양전지가 됐죠.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요거의 역을 이용해 가지고 자기장의 변화를 주면 오히려 거꾸로 전류가 만들어지는 그런 전자기 유도를 우리가 렌츠 법칙, 패러데이 법칙하고 이렇게 이거 중학교 때 배웠던 내용이에요. 그거 한번 정리할 거고 그래서 이 전자기 유도를 어떻게 이용하느냐. 그래서 요걸 이용할 때 우리가 전기 넣어줬을 때 모터 됐죠. 구조는 100% 동일해요. 태양전지하고 똑같아요. 이제 여기다가 전류를 넣어주는 게 아니고 얘를 그냥 돌려줘요. 그럼 이쪽으로 뭐가 전류가 뿜어져 나옵니다. 이게 발전기예요. 그러니까 모터와 발전기는 구조가 100% 동일합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파동과 정보통신에서 파동에 대한 내용을 배우는데 파동이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에너지 전달 방식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에너지 전달 방식이라서 처음에 파동이 어떻게 발생을 하고 파동의 가장 중요한 조건 중에 이제 매질이라는 조건 살펴볼 거예요. 파동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종류로 이제 우리가 분류할 수 있는데 대표적으로는 크게 횡파, 종파 분류하는 거, 그 다음에 역학파와 그 다음에 전자기파 이렇게 분류하는 거 자세하게 살펴볼 겁니다. 파동의 기본 요소 이거 가지고 우리 이제 파동을 이제 문제를 풀게 되겠고요. 여기에 이제 속력이라는 것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파동의 속력이라는 것은 얼마만큼 보폭으로 얼마만큼 빨리 움직이느냐. 이게 이제 달리기 속력 아니겠어요? 그래서 선생님 사람을 그리는데 이 보폭을 넓게 할수록 이게 클수록 그 다음에 발을 빨리 움직일수록 이 진동수가 크면 클수록 속력은 빨라진다. 이게 파동의 전파 속력으로 이제 되는 겁니다. 이게 끝이에요. 그 다음에 이 파동의 전파 속력을 기준으로 했을 때 이 속력이 달라질 때 진행하던 이 파동이 주변 매질이 달라질 때 어떻게 얘네가 속력이 달라지면서 굴절 일어나는 거. 그래서 굴절에 대한 법칙과 현상들 살펴보면 되는 거예요. 다 배웠던 내용들입니다. 아시겠죠? 좋습니다. 자, 그럼 여기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자석에 의한 자기장이 되는데 기본적으로 자석 주변에는 자석의 힘이 미치는 공간이 형성된다. 그걸 자기장이라고 한다는 거고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자기력선을 눈으로 보여준다. 이게 뭐냐면 주변에 자석 주변의 힘을 어떻게 이제 표현을 할 거냐 해서 이 화살표로 표현을 했어요. 그걸 자기력선이라고 한다. 그래서 자기력선은 N극에서 나와서 S극으로 들어가고 도중에 갈라지거나 교차되지 않는다. 이 포인트 하나 잡아두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자기력선의 밀도가 클수록 여기 보면 밀도죠. 요거 밀도가 클수록 빡빡하게 그릴수록 자석이 힘이 큰 거다. 그러니까 자기력이 큰 거다. 그렇게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되겠죠? 좋고요. 자, 그 다음 직선 전류에 의한 자기장 아까 다 말씀드렸습니다. 전류 걸리면 얘가 자석이 된다 그랬어요. 이때 중요한 거는 항상 세기와 방향이에요. 우리가 힘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항상 세기와 방향. 그래가지고 그것이 같은 방향이면 힘이 더 강해질 거지만 반대 방향이면 서로 상쇄가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합력을 구한 거랑 똑같습니다. 되겠죠? 자, 그럼 여기서 한번 볼게요. 우선 방향.
세기 항상 이런 식이거든요. 물리는 이래요. 물리학은 항상 힘이 나오면 세기와 방향을 우리가 구분하는데 방향은 항상 오른손 엄지 이 앙페르의 오른나사 법칙 그쵸? 이 녀석이 아주 유효하게 씁니다. 이거 하나만 알면 돼요. 앙페르 이건 뭐 이 이름 자체는 몰라도 되지만 오른나사 전류의 방향을 오른손 엄지로 꽂고 나머지 네 손가락이 감아지는 방향 이게 돌려야 돼요. 이게 돌리다 보면 이렇게 돌아가죠. 돌아갑니다. 이렇게 돌아가요. 그래서 여기서 반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자기장이 형성된다는 걸 알 수 있고요. 전류가 흐르면 자석이 되기 때문에 전류의 세기가 셀수록 어떻게 된다? 그렇죠. 여기가 커지죠. 그 다음에 도선부터 거리가 가까울수록 크다. 멀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얘가 자석인데 자석으로부터 멀어지게 되게 되면 자기력의 세기는 점점 약해지죠. 그래서 요거를 우리 요 물리학 원에서는 이제 다루지 않지만 힘이라는 거, 요 자기력의 힘이라는 거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전류가 세면 셀수록 강한 자석이 되니까 자기장이 세지겠죠. 그 다음에 중요한 건 거리가 멀어질수록 약해진다. 근데 거리를 R로 한다면 이 지점에서 우리가 포인트를 이 자기장의 세기를 측정한다고 한다면 거리의 반비례예요. 이게 조금 주의해야 돼요. 대부분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는 것들을 다 공부하는데 이 녀석은 거리의 반비례만 합니다. 그래서 이걸 안 나타낸 거예요. 만약 이것도 제곱이었다면 다 똑같기 때문에 그걸 나타냈을 텐데 이건 뺀 거예요. 나중에 이거를 증명할 때 여러분들 대학 가면 증명하거든요. 이 비오사바르 법칙이라고 해가지고 수학적으로 조금 고생을 할 겁니다. 생각보다 이게 훨씬 단순하지만 이게 더 복잡해요. 되겠죠?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전류 고리에 의한 자기장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그냥 이 도선을 그냥 구부려 놓은 거예요. 그러면 공간상으로 아까 직선에서 만약에 이런 식으로 전류가 흐른다고 한다면 여기서 생성되는 자기장은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이렇게 그렇죠? 이런 식으로 만들어져서 각각의 색에 대한 자기장을 선생님이 그렸는데 그게 그냥 공간상으로 세 개가 퍼지잖아요. 이쪽 공간 점유, 이쪽 공간 점유, 이쪽 공간 점유 혹은 이쪽으로 해도 돼요. 근데 이걸 묶어놓게 되면 얘네들이 이쪽으로 이렇게 돌아가니까 요로 가던 애가 요로 모여서 여기가 3배가 되는 거예요. 3개만 그랬지만 3개 그린 만큼 3배. 그러니까 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원형 전류 중심에서 자기장의 세기는 어떻게 더 직선 전류보다는 훨씬 세진다. 그걸 이용해 가지고 칭칭칭칭 가면서 이걸 솔레노이드라 그러죠. 얘는 막대 자석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전류의 세기가 셀수록 당연히 커지고 자기장의 세기는 이 자석이 얼마나 강한 자석이 되냐 그거 묻는 거거든요. 반지름이 클수록은 당연히 약해지죠. 만약에 반지름이 커버리면 여기에 이제 거리가 쉽게 말하면 반지름을 이렇게 그리면 여기서부터 이 거리가 중심에서부터 멀어지는 효과가 있는 거지만 얘가 가깝다 가면 중심에서 가깝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당연한 얘기를 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요 솔레노이드에서 요 내부 솔레노이드 내부 내부에서 자기장의 방향은 오른손 네 손가락을 전류의 방향으로 감아줄 때 전류의 방향을 네 손가락으로 감아줄 때 엄지손가락이 가리키는 방향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자기장의 방향은 항상 N극 방향을 기준으로 하거든요. 그래서 네 손가락을 이걸 감아주면 엄지가 가리키는 게 N이다. 그럼 여러분이 헷갈릴 수 있어요. 전류를 엄지로 했을 때는 네 손가락이 가리키는 방향이 자기장의 방향이었는데 쉽게 말하면 그게 N극의 방향이었어요. 근데 N극이 계속 돌아서 그렇지. 근데 여기서 솔레노이드 같은 경우는 전류의 방향을 네 손가락으로 잡아서 그때 엄지가 N이라고 그랬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냥 이거 귀찮으면 그냥 원래대로 하면 돼요. 지금 도선이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전선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전류가 이렇게 흐르죠. 이걸 엄지손가락으로 그대로 해보세요. 엄지 이렇게 가리키고 나머지 네 손가락 하면 들어가죠, 이쪽으로. 네 손가락이 이렇게 감아져서 이렇게 들어가요. 돌려보라고. 그래 들어가기 때문에 이쪽 들어가는 부분이 S극이고 나오는 쪽이 N극이 돼요. 그럼 이쪽 도선도 마찬가지, 이쪽 도선도 마찬가지 하다 보면 여기 다시 보면 여기가 나오고 여기가 들어가기 때문에 N극, S극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만 해도 돼요. 하나만 해도 똑같은 겁니다. 그럼 아까 봤던 거 있죠. 이렇게 이거 지금 원형 도선 있는데 이 원형 도선에서 지금 전류의 방향을 엄지로 했을 때 이렇게 돌아갔잖아요. 그럼 반대로 이걸 똑같이 전류의 방향을 네 손가락으로 잡으면 돼요. 네 손가락으로 잡고 나머지 엄지가 가리키는 방향이 그러면 N극의 방향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럼 자 여기서 보세요. 여기서 지금 전류의 방향을 엄지로 잡았어요. 근데 이걸 그러지 말고 전류의 방향을 네 손가락으로 잡으면 엄지가 여러분 얼굴을 가리킨다고. 즉 N극이 이렇게 여러분 얼굴 쪽으로 형성되는 게 이 그림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되겠죠?
바로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두 개가 똑같은 거니까 이때는 이거 저때는 저거 이럴 필요 없어요. 그냥 하나만 제대로 할 수 있으면 되는 겁니다. 자, 솔레노이드 내부에서 자기장의 세기는 균이라고요. 얘들이 일정한 이게 반지름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전류의 세기가 셀수록 당연히 강한 자석이 되고 단위 길이당 가문수가 많을수록 어떻게 된다? 이게 자기장의 세기는 커진다. 그 얘기입니다. 얘도 자석이고, 자, 얘도 자석되고, 얘도 자석되고, 얘도 자석되고, 자석되는데 걔네들이 다 같은 방향으로 누적이 되니까 많이 감으면 감을수록 어떻게 된다? 강한 자기장이 형성된다. 중요한 건 단위 길이당이에요. 그렇죠? 무조건 횟수만 중요한 게 아니라 같은 밀도 안에서 빽빽하게 감을수록 훨씬 더 자기장이 세진다. 그것만 주의하면 되겠습니다. 되겠죠? 좋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활용을 살펴보게 되면 대표적으로 전자석이죠. 전류 넣어주면 자석되고 전기 차단하면 자석의 성질을 잃어버리는 거. 그 중에서 여기 전자석, 요 녀석은 이제 기중기. 뭐 이름은 별로 중요하지 않고요. 이런 거가 되겠고. 그 다음에 대표적으로 자기공명장치 MRI. 여기서 뭐 자세한 이 원리 같은 경우는 우리 수준을 벗어나기 때문에 MRI가 이런 거 활용된다. 이런 거 찾아주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트로이드 같은 경우도 우리 교과서에 나와 있다면 하나 정도 알아두면 되겠고요. 그래서 핵융합 장치 일종인 토카막. 선생님이 핵융합 장치 얘기해 주는데 핵융합을 하게 되면 분열보다도 사실은 이제 에너지를 더 많이 만들어낼 수 있는데 이게 뭐 만드는 작업이라고 그랬어요? 핵융합은 태양을 만든다 그랬죠. 태양을 만들 수는 있어요, 우리가 기술력으로. 근데 얘를 담아둘 수가 없다. 이 담아둘 수 있는 그릇을 만들 수 없다. 그래서 여기 보면 트로이드 같이 강력한 전류를 흘려주면 강력한 자기장이 만들어서 이 자기장 안에 태양을 담아두는, 즉 자기장 그릇을 만드는 게 바로 그거에 대한 원리가 이제 토카막이고요. 그걸 활용할 때 이제 트로이드를 활용해서 이용할 수 있다. 이제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됐죠?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자성에 대한 걸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게요. 여러분이 많이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거예요. 예를 들어 자석이 있을 때 N극과 S극이 있을 때 철이 있어요. 클립이 있어요. 달라붙죠. 왜 붙냐 그러면 자석하고 철은 붙으니까 이렇게 되는데 세상에 자석하고 힘을 서로 주고받을 수 있는 건 단 하나밖에 없어요. 바로 자석이에요. 오로지 자석은 자석하고만 힘을 작용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기에 S극이 있다면 얘는 밀어내는 힘을 작용하고요. 서로 작용반작용으로. 만약에 N극이라면 서로 잡아당기는 작용을 한다는 거죠. 얘가 달라붙었다는 얘기는 뭐예요? 철이 달라붙었다는 얘기는 얘네들도 얘가 뭐 자석이 됐다는 얘기예요. 이걸 자기화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이라서 붙는 게 아니고 철이 순간 자석이 돼요. 그래서 이 철이 자석이 됐을 때 요 같은, 그러니까 다른 극적으로 자석이 되기 때문에 달라붙습니다. 이때 반대 방향으로 자석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걸 우리가 반자성체라 그러고 같은 방향으로 자석이 되는 거를 강자성체와 상자성체라 그래요. 그걸 뒤에서 이제 다루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럼 이 자기화를 시켜주는 건 뭐냐? 바로 원래 자석이에요. 이 자석 때문에 얘가 자석이 되고 그 다음에 정신 차려보니까는 너도 자석이야 나도 자석이야? 그럼 서로 잡아당기고 밀고 하는 그런 자기력을 작용하는 거죠. 그래서 이 그림 한번 보세요. 원래는 이제 원자들이 있어요. 원자들. 그걸 우리가 이제 자석의 관점을 보면 이것들을 다 원자 자석이라고 해요. 그래서 물질 내부의 원자는 하나하나가 자석과 같은 역할을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를 원자 자석이라고 그래요. 원자 자석. 이 원자 자석을 화살표로 표시합니다. 그래서 여기 화살표가 여기가 N극, 여기가 S극 이런 식으로 우리가 표현을 하죠. 자, 그럼 이 상황에서 이 원자 자석이 사실은 막 다 흐트러져 있어요. 그러니까 얘네들 하나하나가 이제 전체적으로 이렇게 한 방향을 나타내게 되면 강한 어떤 자기력을 우리가 나타낼 수 있는데 얘네들이 다 이렇게 엉망진창으로 랜덤하게 이렇게 섞여 있기 때문에 자기력들이 다 상쇄돼서 기본적으로 원래 자석, 영구 자석이 아닌 애들은 자석의 성질이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원자 자석이 일정한 방향으로 이제 정렬을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원래 강한 자석을 딱 접근시켜 주죠. 그러면 걔에 따라서 원자 자석들이 배열을 달리합니다. 그래서 이걸 뭐라 그러냐면 원래 원자 자석들이 무질서하게 존재했는데 외부 자기장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외부에서 자기장을 걸어줬을 때 원자 자석들이 어떻게 이 자기장 방향으로 정렬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가 N극, S극으로 정렬하게 되니까 순간 얘가 뭐 된 거예요? 자석이 된 거예요. 그럼 자석과 자석이 됐으니까 서로 밀거나 당기거나 하는데 이렇게 다른 극으로 이렇게 자기화가 됐을 때는 서로 잡아당기죠. 이런 것들이 바로 강자성체와 상자성체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화를 할 때 반대로 자기화, 이 녀석에 N이 있으면 오지마 하면서 N에 대해서 반대적으로 자기화하는 애들도 있어요. 그런 애들을 안티자성체에서 반자성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 그림 같은 경우는 사실은 요 지금 자석의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이 원자 자석들이 나란하게 이제 배열을 하게 됨으로 해가지고 서로 잡아당겨서 붙게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은 이제 강자성체나 상자성체 이렇게 나타낸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클립에다 자석 가까이 되면 클립이 달라붙어 이제 어떻게 설명할래요? 그렇죠. 이 외부 자기장에 의해서 클립이 그러니까 자기화가 되고, 그럼 자석과 자석이니까 이 서로 어떻게 달라붙는 자기력이 작용한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 자성과 자기화는 우리가 이제 물리학 원에서 처음 공부하는 거긴 하지만 이거랑 비슷한 개념을 어디서 공부했냐면 중3 때 배웠어요. 이게 지금 이 외부 자기장으로 원래 자석이 아닌 애를 자석처럼 만들었죠. 이걸 유도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자기장 유도한 겁니다. 근데 이거랑 비슷한 개념이 바로 뭐였냐면 우리가 중학교 때 전기장을 유도했었거든요. 특히 이 전기장 유도를 이렇게 설명했죠. 정전기 유도라고. 기억납니까 여러분? 정전기 유도. 정전기 유도. 정전기 유도 같은 경우 이제 정전기를 만드는 방법은 가장 무식하게 하는 게 전자를 아예 띄어내거나 붙여가지고 하는 거예요. 서로 마찰 전기 그게 있었고, 아니면은 이 도체나 아니면 부도체 있는 애한테 전기 띈 애는 대전체를 가까이 되게 되면 걔가 정전기가 유도가 됐거든요. 그래서 얘가 정전기를 만들어요. 이거 완전 똑같아요. 완전 똑같습니다. 그게 전기냐 자석이냐 차이지. 됐죠? 좋습니다. 이렇게 잘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보게 되면 이렇게 원자 자석들이 일정한 방향으로 정렬되는 현상을 뭐라 그러냐면 요거를 자기화라고 합니다. 자기화. 이런 용어들도 조금 여러분들 알아두면 좋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자성의 원인,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무조건 전기를 띤 입자가 운동을 하게 되면, 등속도로 운동을 하게 되면 플러스가 됐건 마이너스가 됐건 운동을 하면 얘들이 자석이 된다. 그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전류가 흐르면 자석이 된다. 그게 바로 그 개념이었습니다. 그런데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그렇다면 막대 자석, 영구 자석 같은 경우는 도대체 어디에 전류가 흐르느냐? 그거를 원자적으로 보게 되면 원자에 어떻게 전자들이 이렇게 원운동을 하고 있죠. 그걸 전자의 궤도운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전자가 운동하고 있기 때문에 자석이 된다. 혹은 전자 자체도 이 제자리에서 스핀 운동을 하죠. 그래서 전기를 띤 애가 운동하고 있다. 그래서 전자의 스핀 운동, 이런 것들, 이 두 가지가 바로 자성의 원인.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여러분 서술형에도 나올 수 있는 거니까 잘 체크를 해둬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전자의 고유량 여기 한번 볼까요? 그래서 전자의 궤도 운동 첫 번째 자성의 원인은 원자 내 전자의 궤도 운동 요거 1번 요거 알아두고요. 그 다음에 전자의 스핀 운동 스핀 이렇게 두 가지 요걸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되겠죠? 좋습니다. 그래서 매우 작은 자석을 생각할 수 있어. 이건 뭐 자성을 넣으면 되겠죠? 이건 뭐 대단한 중요한 건 아니고요. 자, 이렇게 두 가지가 바로 전자의 궤도 운동과 전자의 스핀 운동이 바로 자성의 원인이다. 꼭 알고 넘어가야 되겠고요. 그럼 이제 자성체로 넘어가는데, 자, 이거는 이렇게 봐야 돼요. 우선은 강자성체가 있을 거고, 강자성체, 상자성체, 성체, 그리고 반자성체가 있습니다. 반자성체. 근데 이제 이걸 어떻게 봐야 되냐면, 우선 이렇게 두 개가 묶여요. 그래서 강자성체랑 상자성체의 특징은 뭐냐면 외부 자기장을 걸어주면 주변에 이제 자석을 가까이 가져가게 되면 이게 자기장, 외부 자기장과 같은 방향, 같은 방향으로 자기화가 되는 애들이 강자성체고, 마찬가지로 상자성체도 외부 자기장에 대해서 같은 방향으로 자기장이 형성되는 거예요.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애들은 쉽게 말하면 이제 붙는 거예요. 같은 방향. 자, N에서 S라고 한다면 여기에 S극이죠. S극이 있으면은 여기에 N극이 이렇게 형성이 되는데, 이 녀석 보게 되면 이쪽에 N극, S니까 같은 방향으로 된다. 그렇죠? 이런 애들이 바로 강자성체와 상자성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 묶어 가고요. 반면에 이 안티자성체인 반자성체는 외부 자기장과 반대 방향으로. 그래서 얘네들은 쉽게 말하면 뭐 자기 부상 열차 같은 데 쓰이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 외부 자기장과 반대 방향으로 여기 자기장이 형성이 되기 때문에 서로 이제 밀어내는 청력을 작용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를 묶어야 돼요. 그래서 강자성체와 상자성체는 같은 방향으로 자기장이 형성되고, 반대로 이 안티자성체인 반자성체는 반대 방향이다. 이렇게 한번 묶이고 난다면요, 이제는 얘네들이 또 친구가 돼요. 잘 보세요. 강자성체는
자석으로 자기화를 하고 난 다음에 외부 자기장을 치워줘도 얘는 자성을 그대로 유지해요. 오랫동안 유지하는 애들입니다. 그러니까 얘를 한번 자기화 시켜주고 자석이 없어져도 얘는 그대로 자석으로 남아있는 애들이죠. 반면에 상자성체와 반자성체는 이렇게 같이 묶어준 이유는 외부 자기장이 없어지잖아요. 그러면 이 외부 자기장이 제거가 되면 자성이 바로 없어져 버려요. 바로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의 공통점을 물을 때는 방향, 그 다음에 상자성체와 반자성체의 공통점을 물을 때는 외부 자기장이 없어질 때 바로 자성이 없어지는 성질. 바로 이렇게 좀 구분을 해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알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뭐 얘 같은 것도 알아두면 좋겠죠. 학교 시험에서는 이런 것들 시험 문제 나올 수 있으니까 시험 보기 전에 한번 읽어보면 되겠습니다. 되겠죠?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렌츠 법칙이라고 해서 이거 중학교 3학년 때 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자석과 코일의 상대적인 운동에서 코일 내부를 통과하는 자기선속, 이렇게 쉽게 하면 자석 넣었다 뺐다 하면 이 코일에 전기가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전자기 유도라고 합니다. 전자기 유도라고 한다. 그래서 이 전자기 유도라는 거는 딱 이것만 기억하면 돼요. 오지마, 그 다음에 가지마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전자기 유도가 되기 위한 거는 사실 에너지 보존 법칙이에요. 에너지 보존 법칙. 그래서 코일에다가 자, 예를 들어 코일이 이렇게 있는데 N극이 이렇게 들어오게 되죠. N극이 들어오면 N극 어서와 해가지고 들어오게 되면 여기가 가속이 되겠죠. 그럼 코일을 감아가지고 한 바퀴 돌려주면 무한대로 가속이 되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N극이 들어오면 N극이 오지 말라고 해서 여기에 N극이 형성이 돼요. 그럼 반대편은 반드시 S극. N극과 S극은 떨어질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N극이 들어오면 N극 오지마 하면서 막는 방향으로 자석이 돼야 돼요. 그럼 이 막는 방향으로 자석이 되기 위해서는 얘가 어떻게 돼야 된다? 그렇죠. 여기 있는 전류,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전류가 흘러야 된다. 전자들이 이동을 하게 되면서 얘가 자석이 돼야 된다 이겁니다. 그러면서 전자들이 이동을 하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은 유도 기전력이라고 해가지고 유도 전류가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없던 전자들의 흐름이 만들어지는 거죠. 자,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이 쉽게 말하면은 요 내용 중에 한서 이 자기력 선속의 변화를 방해하는 방향으로, 그러니까 자석이 들어오는 거는 못 들어오게 막기 위해서, 그 다음에 반대로 N극이 만약에 나간다 그러죠. 그럼 또 가지마 해야 돼요. 가지마. 이게 변화를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면 가지마. N극이 나가려고 하니까 N극을 잡아당기기 위해서 S극이 형성되고 반대편은 N극. 그렇죠? 이때는 이런 방향으로 자기력이 형성이 됩니다. 그럼 얘가 자석이 되기 위해서는 또 전류가 흘러야 되겠죠? 그래서 앞서와 반대 방향으로 전류가 만들어져요. 그걸 유도 전류가 만들어진다고 얘기한다고 하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요거를 알아볼 때는 코일의 감긴 방향 주의하세요. 여러분들 코일의 감긴 방향을 주의하고, 만약에 N극이, 자 S극으로 해볼게요. 여기 N극을 했으니까 S극이 많이 들어온다 그러면 여기 어떻게? S극 오지마 해야 되죠. 그럼 여기 S극, N극 만들어주고 나서 엄지손가락, 오른손 엄지를 N극에다 맞춰주고 나머지 네 손가락을 감는 방향으로 이렇게 표시해주면 되는 겁니다. 유도전류 방향을 우리가 찾아낼 수 있고요. 만약에 S극이 그럼 가요. 그러면 S극 가지마 하려면 어떻게 된다? 여기에 S극 못 가게 N극이 생기고 순간 여기 S극이 생겨야 됩니다. 그럼 이게 자석이 되기 위해서 유도전류가 흘러야 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엄지손가락을 N극에 갖다 놓고 나머지 네 손가락을 이제 여기서는 이제 이렇게니까는 이렇게 감아줘야 되겠죠. 반대로. 그래서 유도전류 방향 찾는 겁니다. 됐죠? 자, 그러면 요거를 이제 뭐 렌츠의 법칙을 하는데, 이 이름 누구의 법칙이다 이름을 외우는 것 자체는 그게 이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요거 이제 유도전류 방향 한번 찾는 거 해볼게요. N극 들어오죠? 그러면 오지마에서 N극 생기죠? 그럼 여기 반대 S. 오른손 엄지 여기다 꽂은 다음에 돌려주면 이런 방향으로 돌아갑니다. 보이나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유도전류 방향. N극이 나가요. 그럼 가지마 하면 여기 S극, N극이니까 오른손 엄지를 아래에 꽂아주고 나머지 네 손가락 돌리면 이렇게 시계 방향이 되겠고요. S극이 지금 들어오고 있어요. 그러면 오지마 하려면 여기 S, N이 생겨야 되니까 오른손 엄지 N에다가, 그러니까 아래로 꽂아주게 되면 이렇게 시계 방향이 되겠고요. 그 다음 S극이 나가려면 가지마, 그러니까 N극, S극 해서 오른손 엄지 위에다 꽂고 나머지 네 손가락 돌려주면 반시계 방향. 그러니까 이건 중학교 때 연습했던 건데 시험 문제 반드시 나오니까 여러분들 이거 체크해야 됩니다. 됐죠? 자, 그래서 이거에 대한 현상을 갖다가 이제 완전히 체계적으로 잡은 사람이 패러데이예요. 그래서 유도 전류가 흘러지는데 이 유도 전류의 원인은 전압이거든요. 우리가 이제 오메 법칙에서도 여러 번 공부를 했지만, 그렇죠? 기본적으로 전류가 흐르기 위해서는 전압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전류 흐르는 현상을 우리가 학문적으로 체계를 잡기 위해서, 그럼 이 전류의 원인은 뭐다? 그래서 이거를 전압이다라고 해서
이때 코일에 유도 전류가 흐르는 그 원인을 이제 유도 전압이 걸렸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 유도 전압을 우리가 이제 기전력이라고도 표현을 하고요. 그렇죠? 그래서 코일 랩을 지나 자기력 선속이 빨리 변할수록, 그러니까 자석을 빨리 넣었다 뺐다 할수록 오지마 가지마 오지마 가지마 하면서 굉장히 격렬하게 저항을 하겠죠. 그러면서 격렬한 자석이 돼야 되기 때문에 더 많은 전류가 흘러야 된다. 그럼 더 많은 전류가 흐르기 위해서는 더 많은 유도 기전력이 형성됐다. 이렇게 말장난 같은 거예요. 사실 말장난. 되겠죠? 그래서 유도 기전력의 크기는 코일의 가문수가 많을수록, 왜냐하면 이 코일도 자석이 되고 요 코일도 자석이 되고 요 코일도 자석이 된다면 여기도 전류 흘려야 되고 전류 흘려야 되고 전류 흘려야 되고 전류 흘려야 된다면 코일 하나 있을 때는 전류가 하나가 나오지만, 그렇죠? 네 개에서 얘네들이 다 자석을 만들려면 전류가 네 개가 되기 때문에 얘들을 한 번에 모아주면 굉장히 큰 전류가 되겠죠. 그래서 코일의 가문수가 많을수록 크고, 그 다음에 시간에 따른 자기력 선속의 변화율, 이게 말이 어려운데 자기력 선속, 이 선속의 변화율. 그러니까 요 녀석이 변한다는 건 자석이 쉽게 말하면 이게 자기장이 변한다는 얘기니까 넣었다 뺐다인데, 거기에 시간적인 것까지 포함해서 넣었다 뺐다가 우선 있을 때 더 빨리 넣었다 뺐다 하게 될수록 더 많은 유도 기전력이 만들어진다. 더 많은 유도 전류가 흐른다. 바로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됩니다. 자석이 우선 변해야 되고요. 그렇죠? 근데 그 변화가 더 빠르면 빠를수록, 급격하게 변할수록 더 많은 전류가 만들어진다. 이걸 선생님 전압으로 표현한다 그랬죠? 그리고 코일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많은 전압이 유도된다. 그래서 이거를 유도 기전력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패러데이 법칙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마이너스라는 건 오지마 가지마. 자기장의 변화에 반대 방향으로, 자석을 넣었다 뺐다 할 때마다 반대 방향으로 유도 기전력이 만들어진다. 해서 이걸 패러데이 법칙을 한다. 그래서 여기 마이너스 부호는 유도 기전력에 의한 전류 방향이 어떻게 방해, 그렇죠? 방해하는 거죠. 방해. 그래서 이게 뭐 그냥 방해가 아니고 이게 1번이네요. 그렇죠? 자기력 선속. 이 자기력 선속의 변화를 방해. 그러니까 자석을 넣었다 뺐다 하는 거 있죠? 그거를 방해하는 방향으로 흐른다는 의미다. 그래가지고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전자기 유도의 이용. 이 부분은 참 재밌는 부분이에요. 선생님이 유튜브에서도 강의 올렸지만 뭐 광쌤 차단기라던가 광쌤 전자기 유도하면 굉장히 다양한 예들로 선생님이 이거 재미있게 설명했으니까 뭐 시험 따라 바쁘겠지만 혹시 시간 있을 때 한번 보면 이런 것들을 이렇게 외우지 않아도 여러분들 머릿속에 그냥 자연스럽게 들어올 겁니다. 자, 그래서 1번 보게 되면 대표적으로 발전기죠. 자, 발전기는 전기를 만들어내는 건데 이거는 모터랑, 즉 전동기랑 100% 구조가 동일하다고 그랬습니다. 인풋을 쉽게 말하면 전기를 넣어주면 얘가 운동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기존에 자석이 있는데 전기 넣어주면 얘가 자석이 되니까 자석과 자석 간에 서로 밀고 당기는 힘 때문에 돌아가는 거고요. 반대로 인풋을 내가 돌려주죠. 인풋을 돌려주게 되면 어떻게 된다? 여기서 전기가 나오는 게 바로 발전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걸 돌려주게 된다면 원래 기존 자석이 있는데 요게 코일이잖아요. 요게 하나짜리 코일인데 얘가 이렇게 돌아서면서 N극이 들어갔다. 돌아가면 N극이 나갔다. 그 다음에 또 돌아가면 뭐 N극, S극이 들어왔다 나왔다. 그러니까 얘를 돌려줌으로 해서 마치 고정되어 있는 애들이 넣었다 뺐다 하는 상대적인 운동을 하기 때문에 여기 유도전류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발전기는 이런 원리라는 거를 여러분들 체크해 두면 되겠고요. 사실은 얘네들 원인은 똑같아요. 다 전하의 운동이에요. 전하가 운동을 하게 되면.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전동기 같은 경우는 전하가 운동해요. 그게 전류를 넣어준 거죠. 그럼 얘가 자석이 된다 그랬죠. 그렇죠? 자석이 되기 때문에 서로 밀고 당기는 것 때문에 얘도 자석, 얘도 자석. 그렇기 때문에 서로 돌아가는 거가 되겠고, 발전기를 돌리죠. 발전기를 돌려도 여기 있는 전자랑 전하가 플러스와 마이너스, 원자에 있는 플러스와 그 다음에 마이너스가 우리가 돌려주니까 얘들이 운동하는 거예요. 같이 운동하는 거예요. 우리가 돌려줘서. 그러니까 얘가 돌아가니까 어떻게 된다? 얘네들이 자석이 되죠. 근데 원자핵은 이 상태 그대로 있는데 전자들은 이동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전자들이 이 자석과 이 자석, 얘네들도 자석이 됐을 때 밀고 당기는 힘 때문에 움직이게 된다. 그 전류의 움직임과 반대 방향을 우리가 전류 방향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인은 하나입니다. 아시겠죠? 전하의 운동입니다. 됐죠? 자, 2번에 보게 되면 요거는 변압기가 되겠죠. 변압기. 그래서 일자 코일에 교류를 흐르게 하면, 중요한 포인트는 교류예요. 교류를 흐르게 해서 계속 넣었다 뺐다 하는 것처럼 계속 전류의 방향을 바꿔줘야 돼요. 그러면 1차 코일과 1차 코일을 통과하는, 자, 2차 코일을 통과하는 자기력 선속의 변화로 2차 코일의 유도 기전력이 발생한다. 이거 이렇게 부피 줄이려고 했는데 요거 프로헤치잖아요. 그건 뭐 코일 2개 연결하면 똑같아요. 이쪽 1차 코일에
이렇게 연결해서 여기는 교류 전원 넣어놓고요. 2차 코일은 전원을 연결하지 않고 우리가 필요한 뭐 가전제품이나 이런 것들 연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항을 표시했죠. 플러스 마이너스가 계속 바뀌기 때문에 이렇게 쿵쾅 하면서 전류가 바뀌어요. 그럼 여기 전류는 얘가 뭐가 돼요? N극 S극 자석극 됐다가 반대 방향 전류면 SN의 자석이 된다. 그러니까 자석을 N극 S극 계속 바뀌기 때문에 여기 있는 자석을 넣었다 뺐다 하는 거랑 똑같아요. 여기 코일에 2차 코일에. 그럼 요게 N극 들어올 때는 N극 오지마. 그렇죠? 그 다음에 S극이 만약에 들어오게 되면 S극 오지마 해가지고 여기도 N극 S극 계속 바뀌죠? 그러니까 자석을 넣었다 뺐다 그 다음에 자석이 지금 여기 자석을 넣었다 뺐다 할수록 얘도 오지마 가지마 하면서 자석이 돼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전류가 만들어져야지만 이런 전류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도 교류 전원을 연결해주면 여기도 어떻게 된다? 전류의 방향이 계속 바뀌는 그런 전류가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되겠죠? 그 다음에 요 가문수와 요 비를 보게 되면 여러분들 이거는 암기가 아니라 당연한 건데 어떻든 이게 공짜는 아니에요. 그렇죠? 공짜는 아니란 말이야. 그래서 이쪽에 만든 여기서 에너지와 이쪽의 에너지는 보존이 돼야 된다. 이것만 이제 포인트를 잡아두면 되는데 그때 이제 시간당 전기 에너지가 전력이거든. 그냥 뭐 에너지로 봐도 돼. 에너지로 봐서 VI 자 여기 선생님 뭐 자세히 유도는 안 하겠지만 우리가 이거 다 중학교 때 다 했던 거라 이쪽 에너지와 이쪽 에너지가 똑같아야 돼요. 뭐 여기가 1이라고 하면 1 써주면 되고 여기 1 2 써주면 되는데 시간은 동일하죠. 같은 시간에 지금 동시에 일어나는 거니까. 그래서 얘네들을 제거하다 보면 결과적으로 다 지워져. 다 지워지네. 얘네들을 제거하면 이게 전력이거든. 결과적으로 시간당 전기 에너지. 그래서 전력 P1과 여기 11 그 다음에 VV가 아니지 VI 해가지고 여기 전력 P2는 똑같아야 된다. 이거 에너지 보존 법칙 얘기하는 거고 대신에 봐봐요. 그러다 보니까 이쪽보다 이쪽의 전압이 커지게 되면 자, 이 값이 일정한 상황에서 이쪽이 전압이 크게 걸리게 된다면 어떻게 된다? 이쪽의 전류는 적게 흘려서 에너지 보존이 돼야 되고 이쪽의 전압이 줄었다. 그러면 전류가 많이 흐른다. 이제 이거거든요. 그래서 생각해 보세요. 승합강을 어떻게 하냐면 기본적으로 이 상황에서 자 코일을 갖다가 여기다가 2차 코일을 요 위에다 그리겠습니다. N극 S극 계속 넣었다 뺐다 하는데 자 예를 들어서 N극 S극 계속 넣었다 뺐다 하는 이런 상황이에요. 코일 하나만 봐봐요. 코일 하나가 여기 있으면 여기 전류 흐르죠. 그럼 여기에 이거의 원인인 1V가 걸렸다고 해보죠. 전류가 흐르기 때문에 그 원인을 이제 우리가 전압으로 유도 기전력으로 나타낸 거예요. 근데 코일이 두 개가 있어요. 그럼 얘도 1V 걸리면 얘도 1V 걸리거든. 넣었다 뺐다 하면. 코일이 3개 있어요. 그럼 얘도 1V 걸리거든. 즉 결과적으로 여기에 걸리는 전압이라 하면 이 2차 코일에 걸리는 전압이라 하면 가문수와 비례해요. 3번 감으면 3배, 100번 감으면 100배. 아시겠죠? 그래서 그냥 승합을 하려고 해가지고 전압을 높이겠다. 여기가 100번 감으겠다. 근데 2배 높이겠다. 220V. 여기가 100V인데 220 하겠다. 그러면 여기 200번 감으면 돼요. 그래서 되게 간단한 거고 여기가 200V인데 이거를 100V로 하겠다 그러면 여기 200번 감을 때 100번만 감으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압이 이렇게 승합이 쉽게 되다 보니까 공짜처럼 생각하지만 전력량은 똑같다 그랬죠. 그래서 이게 2배를 더 감아가지고 전압이 2배가 커지잖아요. 그럼 전류는 절반, 원래 전류보다 절반이 흘려야지만 얘들을 곱한 전력값은 똑같아진다. 이겁니다. 되겠죠? 좋습니다. 자, 전자기 유도 현상을 이용해서 마그네틱 카드는 카드에 저장된 정보를 읽고 그 다음에 뭐 금속 탐지기는 금속의 존재임을 알 수 있다. 뭐 이런 것들은 여러분 교과서에 있는 상식적인 내용이라서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우선 한번 끊어갈게요. 여기 한번 끊어가고 선생님 다음 클립에서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 많았습니다.